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 펀드 관련한 보도가 최근에 많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딜 펀드. 네. 이게 부동산 정책의 기능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예,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7월 14일 날 국민 보고대를 가졌었잖아요. 그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 경제 구조를 보게 되면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예. 제조업 위기가 한 30년 전부터 쭉 진행되면서 산업 재편을 못하다 보니까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해진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제조업의 좀 역할을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다른 산업을 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디지털 계열 산업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계열 산업들을 예. 좀 육성하는 이런 이제 목표도 담겨져 있는 거죠. 한국판 뉴딜에는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금 조달을 이 뉴딜 펀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시중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과열되는 이유는 시중에 돈들이 갈 곳을 없어가지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예, 금리는 낮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기대 수익은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경제 활동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중의 유동성이 우리가 보게 되면 한 3,000조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렇게 많아요? 한국.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구 돈입니까? 예. 왜 우리 주머니는 없죠, 그게? 어쨌든 GDP 대비 한 1.6배 정도 되는 이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규모죠. 단기 유동성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언제든지 이제니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단기 유동성만 하더라도 한 GDP 한 60% 규모 한 1,130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돈들이죠. 이런 자금들이 그러니까 갈 곳을 잃고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수익을 찾아서 항상 이제 그러니까 고수익을 노리면서 돌아다니는 돈들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좀 이제 생산 활동으로 좀 이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경제 활동으로요.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일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한국판 뉴딜을 산업 재편을 하려면 어차피 재원도 필요한데 그 시중의 유동성들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이제 출구를 좀 마련해 주자 이거죠. 이게 그러면은 수익성은 어떻게 되고 뭐 안정성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전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지난번 이제 7월 20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이제 뉴딜 펀드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온 배경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뉴딜과 관련된 되게 이제 인프라 투자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 시설의 민간 자금을 유치를 하려면요. 최소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래야지만 참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 투자는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초기 자금이요.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되게 기관 투자가들, 금융기관들이 되게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인프라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그러니까 이제 금융사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그랬었죠. 예. 보장을 해주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냐면은 민간들한테 이 수익도 좀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게 하자. 예. 특히 이제 그러니까는 지역 사업에 이제 많이 관련되지는데 한국판 뉴딜은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는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줬어요. 개인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죠. 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일단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새로운 디지털 산업이나 아니면 그린 산업을 그러니까 우리 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경제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이런 자금 유입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출구를 좀 마련해주는 여러 가지 목적을 사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사업에 개인을 포함한 민간이 참여해서 성공한 사례나 혹은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해외에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인프라 시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신 이제 개인한테도 어떤 기회는 좀 열어주자 이거죠. 근데 개인한테 기회를 열어주려면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쭉 진행을 하면서 그 개별 투자자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소액이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을 이제 배분을 해준 거죠.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뭐 전기가 있다면 그렇죠. 전기 판매에서 생긴 수익이 있을 거 그 아닙니까요? 수익을 거기 참여했던 민간 혹은 개인에게 그렇죠. 나눠줬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군산시에서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시민펀드 조성을 이제 했었거든요.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상당히 한 뭐 연 7%로 이제 거기 군산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연 7%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수익률이요. 잘 모릅니다. 은행 이자가 낮다는 건 압니다. 1% 2%라는 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수익 이게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부의 기재부 아니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한 정도가 나왔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오냐면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고 일정한 수익률을 그게 한 3% 정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 3%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요즘요. 요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들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민간 자금을 참여를 안 하고 순수하게 정부 사업을 하게 되면요. 결국 국채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할 경우 한 3년 만기로 보게 되면은 한 0.8 내지 0.9%뿐이 안 돼요. 연수익률이요. 그밖에 안 됩니까? 예. 요새 워낙 금리가 뭐 낮으니까요. 정기예금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억 원을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인이 투자했을 때 그 1억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데 원금은 보장해주는데 원금 보장해주는 방식이 이게 펀드기 때문에 손실도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1억 원을 이제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만약에 민간이 1억 원 투자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한 1억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2억 원을 만들었을 때요. 2억 원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 민간이 투자한 부분은 선순위 대출로 이제 그러니까 한다 이거예요. 순위를 올려준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실을 보더라도 5천만 원은 그러니까 아니 1억 원은 먼저 이제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만약에 1억 원 민간 자금 1억 원을 다 자기가 조달하려면은 최소한 국채 이자율은 나갈 게 아닙니까요. 그 정도의 수익률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요. 어차피 비용은 나갈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그게 뭡니까? 이제 펀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 수익을 내게 되면은 수익에 비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수익을 배당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주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1억 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개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한 15.4%를 이자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한 5%로 줄여주겠다 이거예요. 세제 혜택. 예,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뭐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 혜택이 뭐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교수님 지금 펀드 판매하시는 분 같은데. 아니 정부의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관제 펀드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수익을 보장해 주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느니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막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이게 상품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자본시장법 모르고 설계했겠어요. 다 알고 이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안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뭐냐면 플러스 알파 부분을 저는 이제 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좀 이제 연계시키자 사업하고. 여기서부터 교수님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자,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요? 그 지역에서는 팔 수 있는 그렇죠. 일종의 지역화폐 같은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그 개념 확실히 이해했죠, 다들.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이라는 상품권을 만약에 팔게 되면은 한 10%를 이제 할인해 줘 가지고 900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900만 원 상품권을 사 가지고 1,000만 원어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은요. 그렇죠. 그걸 이제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한테 쓸 수 있게 이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니까 10%는 마케팅비라고 생각하고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실적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이게 사실 도입된 지가 이게 사실 몇 년 됐는데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그 전체 한 9조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9조 원 정도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한 8%를 예산을 지원해 줘요. 할인율만큼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9조 원이면은 7,200원 정도를 이제 7,2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7,200억 정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예산으로요. 7,200억 원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한 2% 할인율을 추가해 가지고 10%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10% 할인을 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파는 거예요. 상품권을요. 그러면 주민들은 물건을 살 때 한 10% 할인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걸 이제 구입을 하죠.
예. 구입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정부가 내년도 지금 예산을 지금 조만간에 국회에 제출할 거거든요. 예. 예산을 제출하는데 내년도에 지금 이것을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0조 원 정도 지원. 예.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조 원이면 한 8천억 원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8%를 이제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근데 국회라든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일부 청와대 이제 그러니까 그에서는 한 30조까지 늘리자. 예. 지역사랑 상품권을요. 예. 한 20조 정도 차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조면은요. 8% 정부의 예산을 거기다 지원해 주게 되면은 얼마입니까요? 1,600억 원입니다. 1조 6천억 원이죠. 8% 1조 6천억 원입니다. 예. 1조 6천억 교수님 원. 왜 이러십니까 오늘? 1조 6천억 원인데 1조 6천억 원을 만약에 우리가 1조 6천억 원에다가 수익으로 1%를 만약에 계산하게 되면요. 예. 얼마가 되는 겁니까요? 160조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돈인 거예요. 예,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정부에서 지금 뭐냐면 뉴딜 재원으로 책정한 게 160조예요. 근데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한 10%, 16조를 가고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조금 늘려가지고 예. 여기다가 수익을 좀 보태주자 이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어차피 그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그 지자체에서 요구가 많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지금 뉴딜 그 내용 사업에서 나온 수익 말고 예. 요 지역 사랑 상품권에서 나오는 수익도 이게 뉴딜에 얹어주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는 펀드에 투자한다 때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만 나오게 되면은 그냥 국채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 저축은행에다 그 투자를 할 수가 부분은 있단 정부가 말이에요.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예산 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나오는 3% 수익률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 자본시장법도 위반 안 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이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재편 모든 게 다 이제 그러니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수님의 아이디어 제안이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 3%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네. 시비가 이제 계속 그런 거예요. 3%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자금이 다 일로 들어올 텐데 그걸 보장해 준다면은 그러니까 국채 수준의 안정성에 그렇죠. 국채 몇 배가 되는 원금도 보장해 주고 국채 몇 배가 되는 수익률을 어떻게 낼 거냐 도대체.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그럼요. 예. 그럼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예. 소위 한국판 뉴딜도 좀 산업 재편도 하고. 야, 한국판 뉴딜은요. 다음 정권이 가더라도 디지털 산업이나 그린 산업은 육성을 해야 돼요. 지금요. 시대적인 이 추세가요. 어느 나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펀드 판매원 역할을 하신. 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예. 교수님 생각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건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뉴딜 펀드 조달에 성공할 수 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